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근의 식재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근 크기, 그러니까 지금 요 크기 있죠? 요 높이. 요 높이에 2배 정도 되는 위치에 놓는 거는 화분에 놓고,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땅에다 심는 건데, 땅에다 심을 때는 요 높이 있죠? 요 높이에 3배.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띄어 쓰는 거는 하나, 둘, 세 개, 4개 정도에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무슨 어떤 식물에 관계없이 부분 식물은 다 이렇게 심는 게 좋아요. 월동이, 그러니까 추식 부분이라고 해서 겨울에 월동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심어야지 이게 땅으로 안 올라와요. 얘네들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자꾸만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릴 백합 부근입니다. 이 백합 부근을 심을 때 이렇게 심어야 돼요. 요 밑에. 그래야 얘가 추위를 겪고 나면서 조금씩 올라오지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서 생리적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꽃이 현찮게 펴요. 그리고 부근은 심을 때 이렇게 풀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위아래를 알 수가 있죠. 위아래를 모를 때는 어떻게 심냐면 옆으로 심으세요. 옆으로 심으나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이렇게 심으면 요렇게 올라오느냐고 얘가 보통 이틀 정도 시간이 더 걸려요. 자, 저희가 이제 식물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튤립 축제를 하잖아요. 튤립 축제를 할 때 개화기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00개는 이렇게 심고 100개는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이틀 더 볼 수 있어요. 이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틀이나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하실 때 수학작물 같은 거 할 때는 위아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날짜가, 나오는 날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농사 짓는 사람이 심을 때 툭툭 던져도 나오는 시기가 똑같은 이유는 거의 다 이렇게는 안 심고 요 정도나 이렇게 되거나 그런 정도 심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튤립 심으니 올해 아마 튤립 심으실 건데 그때 거꾸로만 심지 마시라고. 위 하나 옆으로 해도 되는데 그거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건 화분에다 심는 거니까 화분에 심을 때는 대충 요 정도 심으면 되는데 뿌리 이게 좀 식물 생리학까지 가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보통 중학교 때 배울 때 겉뿌리하고 원뿌리 배우셨죠? 네. 근데 그게 식물학적으로는 맞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정원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견인근이라고 해서 내 몸을 지탱하는 뿌리,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버티는 뿌리가 있고, 영양근이라고 해서 물과 수분을 갖다가 먹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보통
식물들 화원에서 다시 분갈이 해보실 때 탁탁 쳐서 빼보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빙빙빙 돌려져 있죠. 요 빙빙빙빙 돌려져 있는 뿌리가 견인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작은 실뿌리가 영양근이라고 합니다. 이 영양근은 수분과 영양분을 식물에게 필요한 80%를 흡수를 하고요. 견인근은 한 20% 정도를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화원에서 식물을 사가지고 분갈이를 할 때 탁탁 빼가지고 이거 뿌리 좋다 하고 이렇게 그 뿌리들을 갖다가 남겨두고 막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몸살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견인근은 잘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화분에서 키울 때는 얘가 바람이라든가 외부 충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견인근은 잘라내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백합이라는 친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보시면 여기 뿌리 있죠? 이게 견인근이에요. 이게 영양근입니다. 얘는 이 애들을 지탱하는 데 쓰는 뿌리이고 20% 정도의 영양분과 수분을 먹고요. 얘네들이 사실은 이 몸의 영양분과 수분을 80% 흡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얕게 심으면 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심으면. 그래서 요 높이에 1배, 2배 이 정도를 심으면 여기서 뿌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듯 뿌리는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살려야 되느냐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나무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를 이식을 할 때 삽질하죠? 삽질할 때 원래 칼질을 먼저 해놓죠. 이 나무를 여기로 심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 해에 뽑아서 심으면 몸살은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삽질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 그 주변에 영양근들이 많아져요. 견인근들은 잘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식을 해서 심으면 그때부터 견인근이 땅으로 맞고 영양근이 옆으로 퍼집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토양 속에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뿌리들은 다 견인근이에요. 근데 대부분 얘네들이 먹는 영양분이나 수분을 먹는 애들은 그 지표 30cm 내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죽이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심어놓은 토양에다가 복토를 해주잖아요. 전체 복토를 해주면 식물이 죽을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30cm 내에 있는 뿌리가 영양분과 수분을 다 흡수를 하는데 얘네들이 덮어져 있으면 깊이가 깊어졌죠. 일단 숨을 못 쉬어요. 식물이 제일 중요한 거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그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죽기가 쉬운데 그거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막아주는 방법이 복토를 하더라도 뿌리 근처에 있는 나무 근처에는 복토를 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식물을 갖다가 이식을 해서 심었는데 잘 안 자라잖아요. 그럼 이 칠판이 없어서 설명이 애매한데 이만큼 나무가 있죠. 그러면 이 끝에 부분에다가 영양분을 주는 겁니다. 비료를. 기둥이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근처에 비료 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자리에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추 키울 때 헛걸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추 키워보신 분들 아실 텐데. 고랑과 고랑 사이에다가 비료 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고추는 고랑과 고랑 사이까지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뿌리의 끄트머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가운데서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가 있을 때 만약에 퇴비나 이런 걸 갖다가 가까이 쌓아두면 얘는 죽어요. 오히려 뿌리가 쭉 나와 있는데 끄트머리 부분에다가 비료를 많이 주는 게
효과가 좋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구근식물을 영양분에는 질소인산 칼리, 그 다음에 칼슘 이게 있는데 복비라고 해서 질소인산 칼리 비료에서 여러분들 써보셨죠? 텃밭 하시는 분 없으세요? 없으시나요? 텃밭 하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 모든 비료는 질소인산, 칼리, 망간, 마그네슘 해가지고 16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섞어져 있는 비료가 있는데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요 칼슘이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칼슘과 16대 영양소를 섞으면은 응고작용이 생겨서 딱딱해져요. 그래서 모든 비료에는 칼슘이 빠져 있거든요. 칼슘은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만 따로 주는데 칼슘 비료가 굉장히 쌉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반전. 여러분들 뭐 텃밭 농사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계란 껍질 깐 거, 그죠? 파쇄해서 주면 좋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건 쑥 거짓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난각 칼슘이나 이게 난각 칼슘이 계란 껍질, 조개 껍질 이런 건데 얘네들은 용해가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계란 껍질이 영양분으로 쓸 수 있게 용해가 되려면 보통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뿌려서 1년 정도 후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란을 무시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농약방에 가면 칼슘을 팔거든요. 엄청 싸요. 뭐 이만한 봉지 하나에 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물에 타가지고 뿌려주면 아주 좋습니다. 칼슘 많이 주면 과일 맛도 나고 뭐 채소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만 따로 주시고 마그네슘, 황, 철, 뭐 기타 이런 미량 요소를 섞은 비료를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실 이 백합이나 수소나 이런 애들은 요번에 주는 거는 비료를 주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봄이 됐을 때 유박 아시죠? 제일 많이 쓰는 비료 유박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씩 주시면 되는데 실내에는 주는 거 아닙니다. 실내 비료로는 퇴비나 유박을 쓰시면 초파리 생기고 벌레 생겨요. 무더기 다니기 때문에 그걸 피하시고 일상적으로 파는 일반 화학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까요? 여기 높이를 측정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구근 높이의 몇 배? 네, 3배죠. 요 3배예요. 요 크기에 대개 다 3배 정도 되는 거를 그 표로 나타난 건데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정도 아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 높이에 3배 깊이로 심는다. 꼭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뭐 요 정도 요게 몇 cm일 때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건데 대개 보면 작은 것들은 위로 심고 왜냐하면 요 높이가 작죠? 그럼 위로 심고 그 다음에 큰 것들은 좀 깊이 심고 요것도 몇 배? 3배.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